갑시다. 16페이지 제23조 전자의무 기록 한번 볼게요. 이 조는 전자의무 기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조 1, 2, 3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4항을 한번 볼게요. 4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 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할 때에는 한줄 내려가서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 별표는 쳐놓고,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전자의무 기록을 원래 원본이랑 수정했을 때 그 수정본 그 다 모두를 보관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시행규칙 제16조 이것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읽어보느냐, 1호, 2호, 3호, 4호, 20페이지에 5호, 6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22페이지 가볼게요. 22페이지에 제24조에 이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라는 건데, 어떤 의료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별표, 수혈 별표, 전신마취 별표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수술 등이라고 한다. 수술 등으로 별표를 해주시고, 얘들을 하는 경우 옆으로 23페이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는 항상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서면에 동그라미, 동의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된다. 만약에 첫 번째 줄 같이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우리가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무엇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거죠? 수술, 수혈, 마취, 그렇지? 수술, 수혈, 전신 마취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다만 별표, 다만 설명 그리고 동의 절차로 인해서 수술 등이 지체가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때에는 서면 동의가 생략이 되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서면 동의가 생략이 될 수 있냐? 지체했을 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때, 그리고 중대한 위해가 있을 때,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항에 가보시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1호,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 3,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을 다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서면 동의를 받을 때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는 사람이고 직접적으로 집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설명을 합니다.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도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술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수술 비용은 안 들어간다. 수술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겠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4항에 동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수술 등의 방법이나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서면. 변경되었다라고 할 때는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구두로 알리면 절대 안 된다. 서면으로 남겨 놓아야 된다. 환자한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환자한테도 그리고 우리 의료인들한테도 보호 장치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0조의 12조 12를 보면 2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의 방법, 내용,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옆으로 쭉 가서 구도의 방식을 병행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구두의 방식을 병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서면으로만 전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러가지고 변경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서면으로 이렇게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만으로 전달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서면까지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제25조 신고인데요. 이거는 실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슨령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지, 누구한테 신고를 하는지, 몇 년마다 신고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령은 대통령령이고 별표 쳐놓고, 누구한테 신고를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별표. 그러면 몇 년마다 합니까? 그러면 3년마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3년마다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회장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신고하게 되는 사람은 중앙회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에 대한 업무는 중앙회장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관련 단체가 바로 중앙회입니다. 중앙회. 별표 치고 중앙회. 실태와 취업 상황은 3년마다 대통령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회장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2항에 가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태와 취업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게 되지만 중앙회장한테 위탁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이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중앙회장은 그 사람이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1조 신고를 보시면,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옆으로 쭉 가보세요.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17조에 보시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줄 중간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한 줄 내려가서 중앙회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호사가 되면은 다 신고를 하게 될 건데요. 대한간호협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항,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왜? 요거를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항에 중앙회장은 반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반기별로 몇 개월마다 합니까? 6개월이죠. 6개월마다 해줘야 된다. 6개월마다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27조 우리가 지역보건법을 할 때 잠깐 보았는데요. 1항은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항 볼게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사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3항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동그라미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법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100% 다 틀린 겁니다. 무조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다 틀리게 된다. 근데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1호, 2호가 있는데 1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시장구수구청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유치할 때는 가능하다.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억해놓고, 2호 가입자나 중간에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밑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도 이때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라고 한 건 우리나라에 국적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유치할 때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항 보험회사, 사모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5항 별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허가된 면허상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한테 너 환자 진료 봐라 그러면 돼, 안 돼? 만약에 내가 병원장인데 간호사 PA 보고 야 너 환자 진료 봐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병원장은 면허 취소가 된다. 취소. 그래서 여기에는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라는 걸 적어놓고 별표를 쳐 놓아야 된다. 면허 취소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시행규칙 볼게요. 외국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요거는 27조 제1항의 1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를 때 그때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밑에 1호에 보면 교환 교수로 온 외국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2호에 교육 연구 사업을 위해서 온 외국의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3호에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19조의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는 우리가 27조 제1항의 3호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인데 이들이 언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5페이지에 2항에 보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다음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나와요. 첫 번째,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 괜찮다. 지도 교수의 지도 감독. 그 다음에 2호에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인데 누구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하는 게 괜찮다. 의료인. 그 다음에 3.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지자체 요청에 따라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하는 행위도 괜찮다. 그래서 이 항은 별표를 쳐놓고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우리 학생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때도 반드시 누구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의료인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도 교수의 지도 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냐? 불가능하겠지. 불가능하다. 반드시 이때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아까 뭐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중앙회장한테 위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앙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보자. 28조 별표 2개 해놨죠.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들은 누구예요? 의료인이죠. 의료인은 대통령령 동그라미 놓고 정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 전국적 조직을 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를 각각 설립해야 된다. 이 회가 바로 중앙회다. 대한간호협회가 바로 중앙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설립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설립을 해야 된다. 무슨 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설립해야 된다. 이 항에 가보면 얘는 법인으로 해야 돼요. 법인에 동그라미 해놓고 무조건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3항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간호사가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회비를 연마다 낼 건지 아니면 평생적으로 낼 건지 잘 생각을 해서 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호사 몇 년 하고 때려치우지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회비를 내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뭐 보니까 간호사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회원비를 내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잘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이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규정을 따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5항 중앙에는 옆으로 쭉 가보면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합니다. 지부 동그라미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동그라미 1번 해놓고 시도에는 중앙에 지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군구에는 중앙에 분해를 설치할 수 있다. 분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분해를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시군구에는 뭐 분해, 시도에는 지부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은 그 외에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넣고 시도에 원래 지부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도 말고 다른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6항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별표를 좀 달아서 지체 없이 한 줄 내려가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충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지부를 설치한 책임자는 지체 없이 어디에 신고하면 돼요? 시도지사. 지부는 시도지사. 지부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시도에. 시군구에는 뭘 설치한다는 분해. 그러면 분해를 설치를 했다. 그럼 분해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어디에 신고하면 돼요? 시장군충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거 구분해 라인. 오케이? 지부는 어디에? 시도지사한테. 분해는 시장군충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항 각 중앙에는 옆으로 가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윤리위원회 동그라미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9조를 한번 가봅시다.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대표자는 한 줄 내려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가별로 하나 닫고 제출을 해야 된다. 제출을 해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물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렇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넘어가자. 그리고 26 사망에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의 별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는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뭐를 받아야 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조 협조의 의무를 한번 봅시다. 협조의 의무 별 3개짜리이고 1항 봅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를 해야 된다.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내용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없으니까 적어야 됩니다. 보수교육에 관한 협조입니다. 2번은 보수교육에 관한 협조. 그러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두 가지 사항 대표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두 가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 받을 수 있는 사항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 두 번째 보수교육이다. 그렇지? 이해돼? 암기해야 된다. 이거 그 기출 되었던 거다.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또 보수교육이다. 꼭 암기해야 돼. 2개 꼭 암기해라. 별표 쫙 따라놓고 그 다음에 2항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니? 중앙회다. 중앙회장이다. 그렇지? 중앙회다.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어디야? 그러면 중앙회입니다. 별표. 취업 및 실태조사, 실태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누구한테 신고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한다, 그렇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는데 중앙회장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했다, 맞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앙회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어디야? 그러면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중앙회장이다라고 중앙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3번 의료인은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1항이 아니고 바로 첫 번째 줄 중앙회는 옆에 매년 실시해야 된다. 매년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수 교육은 몇 년마다 실시하냐 물어보거든. 매년 몇 회 이상 해야 되냐? 횟수는 상관없다. 보수 교육은 횟수는 상관없다. 횟수는 상관없고 매년 실시를 하면 된다. 국가고시는 몇 년마다 실시해야 되냐?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가보면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 몇 시간 이상 있어야 돼? 8시간 동그라미 별표에 넣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중앙회장인데 이 보수교육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3항에 가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왜? 보수교육의 일수 여부에 따라서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 맞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별표.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회장이다. 맞나? 아니다. 자, 4항.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데요. 1호에 보시면 지부 있어요. 지부 동그라미 해놓고, 지부는 어디에 설치하지? 중앙회 지부는 시도에 설치한다. 맞지? 시도에. 우리가 시도에 지부를 설치했을 때 누구한테 신고하죠?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회 전반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동그라미. 뭐 성인 간호학회, 뭐 노인 간호학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지역사회 간호학회 이런 게 있거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2호의 끝에 가보면 간호대학과 그 간호대학에 부속되어 있는 병원,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동그라미 해놓고 27페이지에 3호 수련병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과거에 우리 포항설립병원이 좋은 설립병원 되기 전에 포항설립병원이었는데 그때는 정형외과에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설립병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호를 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동그라미 별표를 해놓습니다. 요거는 다른 걸로 함정을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함정을 팔 수가 있느냐? 저거 봐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요거는 X다. 요거 나오면 X.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요게 나오면 이것도 틀린 거야. 보수교육 실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 한국자가 붙은 건 뭐니?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야. 어째 한국인력개발원이구나. 아 그렇구나 해야지. 뭐 국가시험원이라든지 의료공단 한국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꼭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잘 봐주고, 그 다음에 5호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항 7항은 이제 보수교육에 대한 면제, 보수교육에 대한 유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 미룰 수 있는지 보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먼저 6항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6항 끝에 가보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면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호에 가보면 전공의가 있죠. 레지던트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2호에 가보면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보수교육
면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 할 때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3.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이들 또 신규 간호사들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야, 너 보수교육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면제다, 면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너 보수교육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면제. 그 다음에 7항 가볼게요. 7항의 끝에 가보면 보수교육의 유예가 보수교육의 유예 별표 쳐놓고 이제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1호에 봅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유예자다. 그 다음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곤란하다. 동그라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면제고, 야, 이 사람은 곤란하네 그러면 유예다. 유예 구분해줘야 되고, 저는 지금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저는 보수교육 유예자입니다. 항상 그래서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항상 합니다. 그거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제23조 보수교육 관련 서류 보존이라고 하는데, 예, 보시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해라 라고 했어요? 3년간. 보수교육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보수교육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제31조 삭제 위에 보면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이라고, 보수교육을 실시를 하는 중앙회장은, 중앙회 등은 몇 년간? 3년간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보수교육은 그때 별을 10개까지나 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중앙회가 실시합니다. 매년 몇 번? 매년 한 번 이상? 아니죠. 매년 횟수 상관없다. 그렇지. 상관없다라고 했고, 의료인들은 몇 시간 이상을 유수해야 되냐? 연간이다. 그렇지. 단기별, 분기별 아니야.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렇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유예자이다. 면제자다. 그렇지. 간호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면제다. 그렇지.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았다. 유예다. 아이 곤란하네. 그러면 유예다. 필요 없어. 그러면 면제. 오케이.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은 기간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맞지? 안 되지. 되는 건 뭐야? 되는 기간은 이게 뭐야? 그렇지.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33조 봅시다. 연료법을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해야 되는 처음인 것 같은데. 볼게요. 33조 개설 등 봅시다. 이거는 봤다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1, 2, 3, 4, 5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역보건법에서 우리가 보고 왔고, 28페이지에 2항 봅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사는 어떤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종합병원 할 수 있고, 병원도 할 수 있고, 요양병원도 할 수 있고, 정신병원도 할 수 있고, 의원도 개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요양병원 X, 치과의사 요양병원 X,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X. 그 다음에 한의사 나오죠. 한의사 동그라미 3번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우리가 개설할 수 있고, 4번 조산사는 조선원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했고, 조산사가 개설을 할 때에는 항상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6항 가봐요.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산원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의사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에 다시 올라가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동그라미 칩시다. 의사 개설 가능하고, 한의사 개설 가능하고, 치과의사 개설 가능하고, 조산사 개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호 국가 가능하고요. 지자체 가능합니다. 3호 의료법인 가능합니다. 4호 비영리법인 가능합니다. 영리법인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5호 준정부기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별표, 얘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수교육에 나왔던 친구하고 구분해 줄 수 있어야겠죠? 맞나?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별표 2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지금 보니까 의원급입니다. 그렇죠? 의원급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누구한테 뭐 하면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동그라미 별표, 신고 동그라미 별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의원 개설할 때. 하지만 사항의 별표 2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요거는 보니까 무슨 급이야? 병원급이야. 병원급을 개설하려면 한 줌 내려가서 누구한테 무엇을 받아야 돼? 시도지사한테 뭐? 허가, 별표.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분해줘야 된다. 별표해주고. 그 다음에 7항 볼게요. 7항.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 약국시설 안에나 군내인 경우 약국시설 안에 병원 개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 약국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하거나 개조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도 안 된다. 약국하고 의료기관하고 단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3.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안 된다. 하여튼 약국과 연관되어 있으면 다 안 되는 거다. 그렇지?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4.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도 안 된다. 허가를 반드시 득한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항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봐주고, 8항 별표 하나 좀 달아볼게요. 8항도 좀 떠오르고 있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내가 의사인데 2개의 병원 가질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다. 없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 면허도 있고 의사 면허도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의원급 동그라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서 면허 정별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2개의 면허를 가졌을 경우에는 한 개의 장소, 한 개의 건물 안에서 거기에서는 가질 수 있다는 거다. 그죠? 맞나? 치과 의원도 할 수 있고, 의원도 이렇게 개설할 수 있고, 2가지를 다 개설할 수 있다. 하나의 장소입니다. 하나의 장소, 2개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장소입니다. 하나의 장소 동그라미 해놓고, 의원급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병원급 아닙니다. 의원급에서 하나의 장소일 때는 2개의 면에 대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으면 되겠고, 29페이지의 시행규칙 제24조 가정간호를 한번 봅시다. 가정간호 볼게요. 가정간호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간호해야 되는 거 있고, 검체를 채취하고 운반하는 거 있고, 투약하는 거 있고, 주사하는 거 있고요. 응급처치를 하는 것에 대한 교육 훈련이 있고, 상담하는 게 있고, 의뢰가 있습니다. 7호에 의뢰가 있는데요. 17가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 가정에 있는 상주야라고,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은간히 검토해라 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정에 있는 상주야,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은간히 검토해라 의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은간히 검투해라 의 상주에 동그라미 치세요. 상주에 동그라미 치시고 은간에 동그라미 치시고 검투에 동그라미 치시고 의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가정간호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은 뭐야? 상담 주는 주사 응은 응급처치 교육훈련이고 그렇지? 간은 간호 검은 검체 채취 운반이냐 그렇지? 투는 투야 의는 의뢰 됐지?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은가히 적당히 검토해라 의 이거야 그렇지?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은가히 검토해라 의 모의고사 너 맞추겠다 그렇지?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은가히 검토해라 의 자 2항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옆에 가정전문 간호사 해야 된다. 가정전문 간호사 하면 아니 가정간호를 하실까? 가정전문 간호사 동그라미 3항 별표 2개 가정간호는 의사 동그라미 한의사 동그라미 합니다. 가정간호는 치과의사 안됩니다. 치과의사 X 가정간호는 무조건 의사 한의사만 할 수 있다. 자 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관 외죠. 외의 동그라미하고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 그렇죠. 가정전문 간호사한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간호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의사, 한의사예요. 치과의사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사하고 한의사가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가정전문 간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겁니까? 외에서 하는 겁니까? 외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4항 검체의 채취 및 운반 그리고 투약 그 다음에 주사 그 다음에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처방의 유효기간은 90일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까지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정간호는 가정에 있는 상주, 응급 검토해라 의 요거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중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가 있죠. 검투주치입니다. 검투주치. 치료적 의료행위는 포함이 되진 않지만 외워놔야 됩니다. 검투주치입니다. 검투주치면 검은 뭐예요? 검체의 채취 및 운반이 되는 거고 투약이 되는 거, 주는 주사가 되는 거고, 치는 치료적 행위. 치료적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방이 따라야 된다. 별표 2개 해놨지? 요 네 가지 따로 별도로 암기해야 된다. 검투주치 가정에 있는 상주야 은간히 검토해라 의 검투주치 이렇게 암기를 해주고 5항 별표 2개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몇 명 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동그라미 가정간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6항 가정간호에 필요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해라? 5년 보존해라. 그래서 3, 4, 5, 6항은 다 별표 2개를 다 쳐놓고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정간호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봐주시면 됩니다. 보수교육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돼? 3년. 가정간호는 몇 년? 처방전은 몇 년? 처방전 몇 년? 2천. 3년 동안 보관하는 거 또 있네. 뭐 있노? 진단서 10년 동안 보관하는 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이렇게 있다. 맞지? 나머지는 다 몇 년? 5년이다. 2차 3진단 10진수 나머지는 다 5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한 개 암기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문제 넘어가자. 33페이지. 아 피곤하다 씨. 왜 이래 많아 씨. 뭐 할까? 네. 뭐 할까? 그만 하고 33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아씨. 오늘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인지 모르고 그건 줄 알았어. 뭐 시험이 있다고 쪽지 시험이 있다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흥분했는데 아까
수업을 보니까 정규 시험이네, 그지?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나가고 다음 시간에 하지 뭐, 그죠? 다음 주에. 그러면 시험은 여기까지네? 오, 좋다. 시험은 가정간호까지다, 그치? 처음 보건의료 기본법에서부터 가정간호까지, 그지? 검정법 다 들어가고, 그지? 여기까지 시험 범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시험 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요거는 하고 맞추었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그 중간고사 치고 하는 걸로. 그 대신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변경된 거지. 선고 이후에 변경된 거 꼭 알고 있어야 알겠죠? 시험 잘 치고 수고했어요.